어제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글쎄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와 약간의 갈등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매어 달거나 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유감 표명 내지 사과 표명을 했고 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해소가 된 문제다. 참 편리한 세상이네요. 저한테 물리적으로 누가 와서 사과한 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언론에다 호공에다 대고 그냥 우리 유감 표명했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린 도대체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정치를 배워온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뒤에 또 친한계에서도 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최 의원님께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후보는 여러 각도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 물밑 움직임이 있는지 하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목매지는 말자는 말의 뉘앙스를 뭘로 해석하세요? 권성동 원내대표야 지금 너무 국민의힘이 수세적으로 나가면 단일화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출구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뭐 상대를 또 압박하는 전략이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압박하는 거 안 될 경우를 대비하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가 사실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의 고등학교 동기죠. 경북고등학교 57회고 그다음 김문수 후보가 경북고등학교 51회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뭐 접점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덥석 멀 수는 없죠. 지금 단일화라는 것이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것인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개혁신당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장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더 걸리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틀 동안에 아주 줄다리기를 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2022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사이가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사실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마라톤을 하니까 나는 마라톤 3번 완주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완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손가락 자릅니다. 이런 그건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그렇게 이준석 후보는 사실 좀 착한 착한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압박하죠. 상대를 압박하는 말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감정선을 굉장히 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양측이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단일화를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선이 안 될 바에야 내가 어떤 이익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쫓아서 마침내 단일화를 했죠. 근데 저도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뭐 지지율을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기반으로 볼 때 당선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결국에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당선이 안 될 바에야 무언가 다른 보상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완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완주를 한다 한들 저는 지금 여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10%가 나온다고 보지만 2017년도에 장미 대선 때 군소정당 후보들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후보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 꽤 높았고 그리고 토론회에서 발군의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제3지대가 설 자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그런 것을 잘 알 것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2022년도에 단일화 협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저는 결정은 현명하게 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체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경험자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무엇을 얻었고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길로 나갈 것이다. 지금 낙선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DJP 단일화를 한 것은 김대중 후보는 당시에 철저하게 선거는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지 않았을 때 두 번이나 졌지 않습니까? 87년도에 졌죠. 92년도에 졌습니다. 그것은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그런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걸맞지 않은 후보였지만 DJ와 JP가 손을 잡는 것은 선거는 어차피 이겨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후보도 그러한 것을 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얘기까지 듣고 이승훈 부의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오늘 사표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사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혼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들은 표장에서의 선택과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투표 결과에서는 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지도부나 후보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약간 좀 압박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단일화 안 하더라도 어차피 사표 심리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안 찍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니까 정 안 되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압박을 이준석 후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최경철 논설위원님과 좀 다른 게 예. 안철수 후보와는 달라요. 안철수 전 후보는 그때 당시에 대선 때 돈을 많이 썼어요. 선거 비용을. 선거 운동원도 썼죠. 선거 버스도 썼죠. 많이 썼는데 이준석 후보 기호 4번의 선거 운동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돈 안 드는 선거를 한다는 것이고 차량도 쓰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돌아다니고 있고 또 홍보물도 한 2장짜리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 비용을 국민의힘에 떠넘겨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또한 실제 뭐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무총리도 주고 장관직도 줬잖아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일화가 돼도. 단일화가 돼도 별로 없다라고 봐요. 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30이나 중도층인데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절하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예.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뭐 공산주의다라고 표현을 불과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총리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당권을 어떻게 줍니까? 김문수 후보 떨어지면 정계를 은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쌍권,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예.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당대표하고 쫓겨났는데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가져간 게 없잖아요. 물론 선거비용 보전은 아마 받았겠습니다만 뭐 국무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장관 한 명 추천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얻을 실익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은 안철수와 다르다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최 의원님 여기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 이런 거 과거의 앙금 이런 거는 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장애물은 있긴 하겠죠. 예.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선거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정말 심각한 그 피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소수 정당이죠. 그 정권도 빼앗겼죠. 예. 이게 당의 존망이 걸린 이번 대선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방금 이 부위원장님은 이준석 후보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예.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준석 후보의 보상책은 많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대선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예. 이준석 후보는 당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TK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TK라고 본다면 예. TK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기여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권은 당원이 가장 많은 TK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셔서 당권까지 잡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를 한다면 당권의 구분능선을 넘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보상책이 어딨냐. 개혁신당 세석밖에 없는 정당에 있는 것보다 작은 정당이 큰 집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그런 이익을 내버리고 풍찬 노숙의 길을 가는지 예.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풍찬 노숙의 길을 이준석 후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엔 따뜻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 가능성 0%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유세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한 전 대표는 친윤의 구태를 척결하는 것이 후보가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새긴 유니폼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친윤 구태 청선을 굳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2% 차이로 기적적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재현합시다. 최 의원님, 뭐 한 전 대표가 그 유니폼 안 입는 거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입긴 입었는데 오히려 또 당내를 비판하면서 친윤을 척결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첫 번째 이번 대선에서 친윤 이미지 척결을 통해서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번에 실패한다면 자신이 새로운 리더로서 그리고 친윤 이미지를 완전히 탈색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가는 당의 지휘자로서 내가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중포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여태까지는 뭐 심지어 그 김문수 후보와 사이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억측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선거운동 유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연호하는 것보다는 친윤을 흉보는 게 더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한동훈 후보.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이제 행동을 벗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역시 이제 정당 생활이 조금 몸에 익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예. 비판적인 시각은 언제든지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내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약간씩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해서 예. 다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예. 단일화 영에서 다시 당으로 들어온다면 다음 당권은 한동훈과 이준석의 1대1 대결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그 협의를 뭐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하고 공동 유세, 합동 유세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동훈 후보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해서 예.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왔다는 메시지를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날리면서 예. 차기의 리더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선거 운동을 이후에 대선 끝나고 이뤄질 수 있는 당권 경쟁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전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당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이번에 돕지 않으면 배신자론에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는데 저는 굉장히 의도된 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 이름이 안 적힌 거, 그리고 이따가 김문수 후보 이름 적힌 거, 그리고 나중에 공동 유세 이렇게 차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의도된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절윤,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거잖아요. 예. 결국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절연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
김문수 후보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는 또 친윤은 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권 경쟁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린다는 측면이 있고 또 예. 당 자체가 친윤보다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상태로 체제 정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 대표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아.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예. 저는 단일화는 오히려 좀 반대하지 않을까. 한 전 대표 측에서.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쌍권이 또 다른 후보를 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예. 뒤통수에 계속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이준석, 한동훈 두 명이 후보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또 다른 친윤이 나올 수도 있다. 그 구도로 가면 한동훈, 이준석 후보가 또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신의 선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니까 김문수 후보도 빨리 절연하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메시지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여기저기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친윤 구태 척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다수 의원들께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그렇게 불리는 분들이 스스로가 이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더 가시적인 어떤 방향성이 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예. 그렇게 불려지는 분들 스스로가 결단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 의원,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친한계에서 계속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김용태 위원장이 스스로 결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죠. 예. 그런데 대선이 끝나면 어차피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만약에 지게 된다면? 지게 돼도 그렇고 이겨도? 이겨도 뭐 새로운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잘 물러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면 이제 친윤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김문수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정치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적전 분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예. 당의 일원으로서 훨씬 현명한 처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화살을 내부로 돌려서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다른 정당에도 그러하고 그 자신의 정당에도 그러하고 모두에게나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께서는 조금 저런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지혜를 길러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세 전부터 유세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세력들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SNS에 뭐 조건처럼 보이는 전제 조건들을 달기도 하고 그러면 선거 합동 유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내가 유세를 나갈 테니 이런 거를 좀 들어줘라 이런 식도 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것도 되겠죠. 그만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워낙 친윤한테 아까 제가 그 홍 시장께서 경선 과정에서 마음을 다치신 것처럼 그 한동훈 뭐 전 대표도 마음을 많이 다쳤죠. 예. 사실 뭐 결선까지 올라갔으면서도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들러리였구나 이런 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뭐 친윤이 그것을 기획하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그런 의심이 있으니 한동훈 후보로서는 그러한 데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선거가 종반전입니다. 예. 정당의 최종 목적은 집권입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집권을 향해 그 길을 한 길로 가야 하는데 예. 한동훈 후보는 집권을 향해 가는 길도 열심히 달리시지만 다른 길도 조금 빠지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은 집권을 향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길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보수층이 좀 결집하고 있다라는 지지율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실제로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안 오는 분위기였다.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도 좀 분석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정권 교체율 그리고 정권 연장 비율 봤을 때 정권 연장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비율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거기서 김덕수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라든가 뭔가 정리해주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고요. 예. 그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좀 맡기는 듯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더라도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계를 끊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보수 표심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냥 투표하지 말까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도 좀 적극 응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를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선거 때가 임박하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정서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남에서 이제 이런 민심들이 김문수 후보로 좀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정권 연장 비율 정도 수준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정권 교체 의도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김문수 후보도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예.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요구하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그냥 일방적 양보가 아니고 또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1+1 그냥 몸집만 부풀리자. 대기업들이 그냥 중소기업 막 끌어담듯이 몸집만 부풀리는 경제를 하려고 한다면 내실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일화한 명분을 찾지 못한 채 단일화만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재명 후보를 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그 한계점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요 며칠간 정체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 선거 구도까지는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인데 최 의원님 이런 와중에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고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행보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상당수도 좀 이탈을 했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데 예. 거기서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 표가 많이 안 나온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면에 그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서 보통 민주당 후보들은 20%대밖에 못 얻었는데 초반이었죠. 예, 지금 여론조사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었다는 수치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강자 편승론이라는 그 선거에 그 여러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예. 센 사람한테 가자. 어차피 뭐 약한 사람 저 안 돼. 그냥 뭐 센 사람한테 가서 내 표가 4표가 되지 않도록 센 사람한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센 사람 표가 약간씩 무너져요. 이재명 후보가 그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 생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재명 후보가 자꾸 밀려요. 자꾸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렇게 되면서 강자 편승론이 약간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냥 약자 동정론에 얽매여서 한 30% 달렸는데 이제는 그러면 김문수도 강자 될 수 있겠네. 예. 이런 생각에서 김문수 후보로 갈아타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서 이재명 후보로 쏠렸던 강자 편승론이 조금씩 무너졌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면 지금까지 숨죽였던 샤이 보수들 예. 그리고 심지어 쉐인 보수들 부끄러워했던 쉐임 모습. 제인 보수까지 움직인다면 이제 확실히 강자 편승은 무너졌고 그러면 대등한 보수와 진보가 항상 그랬듯이 보수와 진보가 대등한 그러한 선거 구도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선거 막판에 저는 약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약간씩 무너지고 있다. 그 추세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도 보수층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한번 움직이면 보수 지지층들은 확실히 표가 요동을 칩니다. 아, 그래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요.
지지율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노무현 정신을 기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파면당한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예. 박근혜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박근혜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는 행보에 따라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샤이 보수들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는 지금 이재명으로 갔던 표가 재명이가 남이가 해서 그리로 쏠렸던 표가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위 하면서 비대위원으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거.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준석 후보와는 특별하게 접점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무래도 젊은 후보였고 정치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긍정적 메시지들을 많이 내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 또 자유통일당 등과 어울리면서 아무래도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도 좀 잘못됐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왔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 일이죠. 다만 중도층이라든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지?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점 이것도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구 표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PK. 또 동정 여론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많다.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것들은 예. 보수 결집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럼 중도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자신만의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냥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부정선거 의혹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다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텃밭인 국민의힘이 그럼 지원비가 됐나? 예. 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한다라고 해서 당이 적전분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제대로 저는 하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사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 플러스가 되지 적전분열이 되지 않거든요. 결론은 아직까지도 자신들 스스로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차기 당권에 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은 일부 상승했습니다만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고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좀 당근보다는 회초리를 좀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